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그 순간, 과연 나는 얼마나 침착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남편을, 혹은 가장 소중한 분을 마지막으로 배웅해야 할 그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빈소는 잘 마련됐는데,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요? 화장 예약은 했는데 유골함이나 안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8세고 이정순 할머니의 아들분이 저를 찾아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장례식장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뭔가 계속 누락되고 나중에 문제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4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수많은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봐온 제가 진작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단순한 의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장례식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사랑하는 분을 훨씬 더 존엄하고 평온하게 떠나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8세 김남수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놀람과 슬픔 속에 급히 장례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긴 했지만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예약이 이미 마감됐다고 알려왔습니다. 결국 시신을 이틀이나 냉장실에 보관해야 했고 예정됐던 장례 일정도 모두 미뤄졌습니다. 장례식장만 예약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화장은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장례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준비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3세 박인자 할머니의 유족은 고인을 서울의 한 대형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시설도 좋고 평도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소를 마련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고인을 입관할 공간이 협소했고 화장용 유골함도 별도로 준비되지 않아 급히 외부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직원 말만 믿고 따라가다 보니 뭔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는 순간인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통은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음에 남아 가족들의 상처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몇 가지 핵심만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고인도 유족도 훨씬 평온하게 이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40년 동안 응급실과 장례 절차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목격한 3가지 결정적인 실수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챙기며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분명한 기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실에 있을 때마다 저는 수많은 유족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뭔가 놓친 건 없나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사망진단서, 입관, 화장, 유골함, 안치, 사망신고, 재산정리. 과정이 많고 복잡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빠지지 않게 챙기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고 품위 있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미리 알아뒀더라면,
그걸 챙기기만 했어도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빈소를 차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그때 당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차분히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길. 그 모든 것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단 3가지 핵심 포인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실제 장례식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현장 중심의 생생한 정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3가지는 교과서에도 병원 진료실에서도 장례식장 접수 창구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화장장 예약 반드시 동시에 확인하세요. 장례식장을 예약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바로 화장장 예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례식장만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소 예약과 화장 예약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이나 성수기 명절 전후 공휴일 직후에는 화장장 예약이 23일 이상 밀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는 하루 수백 건의 화장이 몰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고인을 화장하지 못하면 빈소를 하루 더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는 곧 추가 비용과 유족들의 심리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 74세 윤경자 할머니는 작년 겨울 남편을 떠나보내는 장례를 준비하셨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 예약을 마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요. 그런데 화장장 예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가족이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결국 이틀 뒤로 장례를 미뤄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인은 냉장실에 머무르셨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내려온 가족들은 빈소에서 밤을 새우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인의 화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화장장을 통해 예약하고 진행해야 하며 장례식장과는 별도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예약을 대행해 주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행 팁.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화장장 예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서울시립승하원, 부산영락공원 등은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의 2순위 화장장도 미리 알아두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화장장 예약은 되었나요? 반드시 직접 물어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 유골함과 납골당 봉안당 미리 준비하세요.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대부분의 가족은 유골함에 고인의 유해를 담아 납골당, 봉안묘 또는 가족묘지 등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화장은 했는데 유골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골을 들고 있으라네요. 여러분, 화장을 마친 후 유골함을 어디에 안치할지는 가족이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부분이 장례 당일 아침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 급하게 결정하거나 임시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 사례. 76세 정영숙 할머니의 가족은 고인을 화장한 뒤 납골당을 찾지 못해 결국 장례식장 냉장 보관소에 유골을 이틀간 맡겨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가족 모두가 모여있는 동안 제대로 된 안치 장소를 찾지 못해 마지막 인사를 미루게 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납골당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특히 시립 또는 공공시설은 수요가 많아 화장 전 예약이 필수인 곳도 많습니다. 또한 납골당마다 형태, 관리기간, 비용이 다르며 종교적 특성에 따라 불가, 카톨릭, 개신교형 봉안소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실행 팁.
고인이 살아계실 때 남기신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장소를 결정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장례식 전 최소 하루 전에는 회의를 통해 정리하세요. 납골당, 봉안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 관리비, 안치기간을 확인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골함을 구입하실 경우 대부분 기본형은 제공되지만 원하는 재질이나 디자인이 있다면 사전에 주문해야 합니다. 유골함 실수 사례. 많은 분들이 유골함은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유골함은 고인을 모시는 작은 집이자 가족의 정성과 존경을 담는 상징입니다. 88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족은 저렴한 유골함을 선택한 후 안치당에서 크기 기준에 맞지 않아 다시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납골당 규격에 맞지 않는 유골함은 입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납골당 규격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장례식장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항목.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무언가 따지기보다는 그냥 진행해 주세요 하며 모든 결정을 장례식장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내용, 포함 항목, 추가 비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세 이성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셨습니다. 기본 패키지로 안내받았고 4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셨지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정산서를 받아보니 총 비용은 650만 원, 무려 250만 원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급관으로 교체 60만 원, 조화 2단 추가 30만 원, 상복 대여비 15만 원, 입관 시 추가 서비스 비용 45만 원, 주차 관리비, 청소비, 입관 촬영 등 세부 항목 수십 개. 그땐 마음이 급해서 설명도 잘 안 들리고 그냥 사인부터 했어요. 나중에 보니 항목마다 금액이 다 따로였더라고요.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중요한가? 장례식장 계약은 대부분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형 외에 수십 가지의 옵션이 별도로 비용 청구됩니다. 이 옵션들 중 일부는 필요하지 않은 항목일 수도 있고 다른 곳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빈소 사용료, 입관 및 발인 서비스, 차량, 꽃장식, 식대 등은 장례가 끝난 후에도 조정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항목. 기본 패키지 포함 내역, 관, 수의, 입관용품, 장례지도사 인건비, 빈소 사용료 포함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항목, 조화, 차량, 상복, 유골함, 식대, 안치 서비스 등 별도 항목의 비용, 계약 전 사전 견적서 제공 여부, 구두가 아닌 서면 견적서를 요청하고 최종 정산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실행 팁.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와 견적서를 받아서 가져가세요. 모르는 용어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꼭 질문하세요. 가족 중 1인은 담당자 역할을 맡아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검토하세요.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 기본 패키지 가격과 포함 항목 확인, 입관, 운구, 화장, 유골함 관련 추가 비용 확인, 빈소 사용료와 연장 시 비용 확인, 식사, 음료, 주차 등 부대 비용 여부 확인, 정산 전 예상 청구서 확보. 이런 확인 하나하나가 장례를 마친 후의 후회와 갈등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존엄하게 모시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진행하기, 유골함과 안치 장소는 미리 정하고 준비하기, 장례식장 계약 시 비용 항목, 옵션, 정산 조건 꼭 확인하기. 이 세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83세 백종래 할아버지의 장례는 저에게도 매우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백 할아버지의 큰아들인 백민석 씨는 3년 전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낼 당시 준비가 부족해 가족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화장장 예약이 빠졌다고 하고
유골함도 규격이 안 맞아서 납골당 입장이 거부됐어요. 그땐 정말 죄송하고 속상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장례를 준비하며 3가지 포인트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동시에 화장장 예약 확인, 유골함 사전 구입 및 봉안당 사전 예약, 장례식장 패키지 항목 하나하나 계약 전 점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빈소도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고 가족 간에도 갈등 없이 평온하게 장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나눈 백민석 씨는 장례 후 손으로 써 내려간 편지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대로 인사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아버지께 마지막 예를 다할 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던 그 3가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86세 조복순 할머니는 평생을 신앙심 깊게 살아오셨습니다. 막내딸 조연주 씨는 모친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 예식, 성경 낭독, 기도회를 포함한 장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 해당 예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행사 당일 성가대와 사회자가 오지 않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험 이후 조 씨는 장례식장을 사전에 2군데 이상 조사했고 종교적 예식 지원 가능 여부, 봉안당 위치, 화장장 거리, 예산 등을 철저히 비교한 뒤 이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단지 비용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 결과 예식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주변 친지들이 참 좋은 작별이었다고 말해줬어요.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포인트는 단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를 후회 없이 조용히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족들을 만나며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들입니다. 실천한 분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고 마음에는 단정함과 감사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지금 꺼내서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천 포인트. STP1.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화장장 예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약이 분리되어 있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성수기에는 최소 23일 대기 발생. 장례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STP2. 유골함과 봉안당 납골당은 사전에 준비하세요. 화장 후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납골당 예약은 사전 필수 크기 규격 반드시 확인. 유골함은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집, 정성을 담아 준비하세요. STP3. 장례식장 계약 전 비용 항목, 포함 여부, 추가 비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패키지 항목이 아닌 서비스도 많습니다. 견적서 꼭 받아두시고 비용 비교 후 결정. 상조 서비스와 중복 여부도 체크하세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우리의 후회를 줄이고 평온한 이별을 만들어주는 시작입니다. 미리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꼭 장례 직전이 아니라도 여유 있을 때 가족들과 대화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복잡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존엄하고 따뜻하게 보내드리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분을 향한 마지막 예의이자 남겨질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고인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은 조용히 꼼꼼히 준비된 이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지금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런 대화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당황은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그 마지막 길은 가족의 사랑과 존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어떤 분은 이미 사랑하는 이를 보내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이별은 고통이 아닌 감사와 존경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화장장 예약은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유골함과 봉안당은 미리 준비. 장례식장 계약은 항목별 비용을 반드시 확인.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서는 작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막는 팁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할수록 더 따뜻한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